삼성전자가 이번에 깜짝 놀랄만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 시장에선 다들 삼성의 화려한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진짜 눈여겨봐야 할 핵심은 따로 있어. 바로 삼성의 실적 발표 직후에 경쟁사인 SK하이닉스 주가까지 같이 폭등했다는 사실이야. 보통은 경쟁사가 잘 나가면 내 파이가 줄어들까봐 걱정하는 게 정상인데 왜 저기였던 두 회사가 동시에 웃고 있는 걸까? 이건 단순히 삼성이라는 기업 한 곳이 잘해서 생긴 일이 아니야.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까지의 깎아주는 부품 신세를 벗어나서 이제는 제조사가 직접 판을 짜는 강력한 가격 결정권을 주게 됐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거든. 가불관계가 통째로 뒤집혀버린 지금의 반도체 시장. 그 구조적 변화 이면에 숨은 진짜 돈의 흐름을 지금 바로 풀어볼게. 삼성이 엄청난 숫자를 내놨을 때 정작 시장에서 더 뜨겁게 반응한 건 경쟁사인 하이닉스였어. 왜 이런 기묘한 동조화 현상이 벌어졌을까? 단순히 반도체가 많이 팔려서가 아니야.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판 자체가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야.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 반도체 공장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해. 요즘 AI 연산에 꼭 필요하다는 HBM 소리 많이 들었지? 이게 성능은 기가 막히게 좋은데 만드는 과정이 정말 까다롭고 손이 많이 가거든. 쉽게 비유하자면 예전엔 기계로 척척 찍어내던 편의점 도시락만 만들면 됐는데 지금은 공정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가는 특급 호텔 수제 도시락 주문이 미친 듯이 밀려드는 상황이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공장의 전체 크기는 정해져 있는데 손이 많이 가는 수제 도시락을 만드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우리가 흔히 쓰던 일반 도시락, 그러니까 PC나 서버에 들어가는 범용 메모리를 만들 여유가 싹 사라진 거야. HBM 하나를 제대로 만들려면 일반 메모리 서너 개를 만들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공정 효율이 낮거든. 결국 시장 전체의 물건이 귀해지는 공급의 병목 현상이 발생하게 된 거지. 시장은 삼성의 실적 숫자를 보고 확신한 거야. 이제는 누가 더 잘하냐의 싸움이 아니라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시대가 진짜로 왔구나 하고 말이야. 과거의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 비싸서 안 사겠다고 배짱을 부릴 수 있는 부품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반대야. 공급이 줄어들 걸 예감한 빅테크들이 오히려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 가격이 더 뛰기 전에 재고를 미리 쌓아두려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지. 실제로 시장에선 2분기 낸드 플래시 가격이 최대 25%까지 뛸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야. 이제는 제조사가 이 가격 아니면 안 팔겠다고 배짱을 부려도 줄 서 있는 고객들이 너무 많아서 그 가격이 그대로 통과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어. 메모리가 단순한 소모성 부품이 아니라 빅테크의 AI 서비스 생존을 결정짓는 전략적 통제권이 된 거야. 콧대 높은 실리콘밸리 거물들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입만 간절하게 바라보게 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어. 이 현상은 우리 경제 엔진이 돌아가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이기도 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우리 수출의 체급이야. 최근 반도체 수출 비중이 다시 50% 선을 넘나들기 시작했어. 메모리 가격이 오르니까 똑같은 양을 팔아도 나라 곳간에 들어오는 달러의 양이 차원이 달라지는 거지. 최근 외국인들이 왜 그렇게 무섭게 코스피를 사들였을까? 단순히 한국 주식이 싸서가 아니야. 한국의 메모리 제조사들이 이제 글로벌 AI 산업의 공급 병목을 쥐고 흔드는 시장 설계자가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야.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가가 같이 오르는 이 기묘한 현상은 한국 반도체라는 플랫폼 전체의 가치가 한 단계 격상됐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 있어. 반도체 제조사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 온기는 장비와 소재를 공급하는 이른바 소부장 기업들로 빠르게 퍼져나가게 돼. 생산 라인을 HBM 중심으로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하니까 관련 수주가 쏟아질 수밖에 없거든. 다만 우리 실생활로 내려오면 이야기가 조금 무거워져. 서버용 메모리 가격이 뛰면 결국 우리가 쓰는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이나 노트북, PC 가격에도 압박이 올 수밖에 없거든. 수출은 웃는데 내수 소비자는 지갑을 더 열어야 하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렇다면 이 뜨거운 상승세는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앞으로 AI 인프라 투자가 지금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고 빅테크들이 가격 인상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제조사 주도의 장기 호황이 가능해. 하지만 너무 높게 치솟는 메모리 가격이 빅테크들의 투자 부담을 키우고 결국 수요 파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돼. 너무 비싸면 차라리 안 쓰겠다는 빅테크의 반격이 시작되면 지금의 AI 거품론이 다시 불붙으면서 업황이 순식간에 식어버릴 수도 있지. 특히 중국 기업들이 범용 메모리 시장에서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올 경우 우리 제조사들이 가진 가격 결정력도 다시 흔들릴 수 있어. 결국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단순한 실적 숫자보다는 이 공급의 병목이 언제쯤 풀리는지, 그리고 수요처들이 이 높은 가격을 얼마나 오래 버텨주는지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직후 경쟁사인 하이닉스 주가까지 동반 폭등했던 이 구조적 변화가 앞으로 어떤 조건에서 더 힘을 받을지 아니면 꺾일지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는 뜻이지. 메모리 반도체가 글로벌 기술 패권의 핵심 자산으로 완전히 자리 잡을지 아니면 다시 치열한 가격 경쟁의 굴레로 돌아갈지, 그 운명은 이제 거대한 AI 시대가 던지는 질문에 달려 있어. 오늘 내용이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 궁금한 종목이나 경제 이슈는 댓글로 남겨주면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분석해볼게.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진짜 흐름까지 같이 읽어보자. 경제 읽는 오리였습니다.